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양구가 최근 대장 홍대선 철도를 계양 테크노밸리와 박촌역으로 연결하는 사업에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3기 신도시들 중 계양 테크노밸리에만 철도 연결이 없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김포공항에서 박촌역을 지나 계양 테크노밸리와 대장 신도시를 철도가 아닌 슈퍼 BRT 노선으로 연결했는데 철도 연결을 기대했던 지역사회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계양구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철도 연결이 필요하다며 이듬해 11월 철도 연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GTX-D Y자 노선안을 발표하면서 노선 중복성 검토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중단했고 올해 다시 재개해야 했습니다. 철도 연결이 간절했던 계양구는 결국 지난 24일에서야 계양 테크노밸리 철도 연결 타당성 검토 결과를 얻었습니다. 계양구가 검토한 구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김포공항에서 박촌 구간인데 검토 결과 이미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이 진행되고 있고 연결 구간 교통 수요가 부족해 현 시점에서는 슈퍼 BRT 노선 반영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검토 용역의 핵심인 대장 홍대선 연결안입니다. 계양구는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로 연결한 뒤 박촌역으로 연장하는 안과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연장하는 안, 또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거쳐 계양역까지 연장하는 안 등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세 가지 안 중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높게 나온 안은 계양 테크노밸리와 박촌역을 연결하는 안으로 0.81이 나왔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계양역을 연결하는 안의 BC값은 각각 0.66과 0.6에 그쳤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 승차 수요가 많아 경제성에서 유리하게 나온 것입니다. 계양구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BC값이 0.8이 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슈퍼 BRT 대신 철도 연결 사업성을 확인한 계양구는 정부와 인천시, LH의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와 박촌을 연결하는 안으로 적극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LH도 계양 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 대중교통수단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슈퍼 BRT를 도입하는 안과 철도로 부분 연결하는 안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GTX-D Y자 노선과의 중복성 문제로 대장 홍대선이 계양 테크노밸리와 박촌역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시정 질문으로 보는 민선 8기 부천시의 행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오정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개발과 문화재생 사업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군부대를 배경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순탄치 않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44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천 오정동 도시개발 사업부지입니다. 오정 군부대와 그 일대를 포함해 전체 4,00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사태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여파로 사업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부천시는 시기가 늦어질 뿐 정상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결정되었고 최근에 산업은행에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일부 자금에 대해서 집행을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되어 있고 저희들이 약간 이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간사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초 공개한 주택 분양 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시행사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일대 원주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건설사들은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으니까 아무도 여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이제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금이 현재 없는 거죠. 주변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은 애초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니 사업부지에서 재척, 즉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뭐라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이 사업이 표류가 있게 돼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재단권 행사를 못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대출 받은 사람들도 이제 대출 이자나 이런 걸 계속 부담하게 될 것이고, 임대하고 싶은 사람이 임대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고통이 이제 날로 시간이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8기로 넘어오면서 아예 멈추다시피 한 사업도 있습니다. 부천 작동 1-1번지, 육군이 주둔했던 작동 군부대입니다. 부천시가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매입한 땅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문화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지만 중앙투자심사 결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최종 반려됐고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기존의 문화재생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작동 군부대 부지입니다. 과거 군부대였던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철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때 드라마 DP를 비롯한 콘텐츠 촬영지로도 주목받던 장소. 지금은 주차장이나 공원 등 임시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시설들이 오랜 기간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9월 시정질문에서 기본 구상이나 계획,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사업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계획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미뤄보아 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지 활용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 달 부천시가 뒤늦게 도시전략회의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단기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부천 대표 현안들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지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네, 시정 질문으로 본 민선 8기 부천시 임기 2년 리포트 잘 봤습니다. 오늘로 5편의 취재 리포트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해당 내용 취재한 이정화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정화 기자. 그동안 진행됐던 시정 질문을 기준으로 부천시 임기 2년을 돌아봤는데요. 첫 기획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지자체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임기 1주년, 2주년, 그리고 임기 말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보통 이제 잘한 점들을 홍보하고 되짚어 보게 되는데요. 취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못한 점들을 조금 역으로 생각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제 기준에서 이제 나름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실제 시정 질문이라는 집행부에 대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견제 기능을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500개가 가까운 시정 질문을 되짚어보고 또 분류하신 결과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과정도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리포트에 채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질의가 485건이었습니다. 이 질의 가운데 해결이 된 것, 또 안 된 것, 못하는 것, 뭐 이렇게 나눠놓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지역 시의원을 통해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었고, 이달에 열린 마지막 질의의 경우에는 아직 추진 상황이 이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리포트에도 나오는데 시정 질문 13개 항목을 자체 분류로 하니 이제 행정과 생활 민원이 아무래도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의원별로 이제 중복질이나 같은 내용들이 다수 이제 매우 많은 건수로 이제 개별로 잡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행정 부분에서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이 행정 개편이 올해 1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질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모든 회기 때 여러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모두 추진 완료된 건수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진 완료를 한 사업들이 좀 더 부풀려 보여지고 이제 많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취재하시면서 특히 꼭 이 부분은 짚어야겠다고 생각하시던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부천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를 보면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서면도 꽤 많은 수준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방식을 좀 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부의 일을 좀 암묵적으로 덜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요 현안,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회기별로 별로 이제 이게 뭐
진전이 없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좀 이런 오래된 현안을 중심으로 좀 훑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발견된 이야기들이 분명 좀 있었습니다. 해묵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이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시정 질문을 거치고 이제 사업 시행사와 이견으로 논의를 이어가도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10수년째 답보 상태인 이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총선을 거치면서 새로 이제 초선 이제 국회의원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계획, 이제 영상단지가 아닌 거기에 이제 의료복합 단지를 짓겠다 이런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지역민들이 다시금 뭐 관심을 좀 가지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부천 혁신파크의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됐는지 당장 지역 주민들은 좀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에서 쉬쉬하는 면을 좀 더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오정군부대 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문에 사업이 표류하면서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는 주민들의 재산이 묶여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네, 또 이번 취재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미래에 생길 지하 버스 공영 차고지의 모습을 예측하셨는데요. 특히 이번에 화성 공장 화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또 하고 계십니다. 시정 질문도 서너 번 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사업 구상을 되돌릴 방안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챗 GPT로 이제 활용을 해서 지하 차고지의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가상일 뿐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이거를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이 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인데 심지어 이게 화재 용역을 진행을 해서 진짜 이게 안전한지 진행을 해도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수개월 뒤에 다시 질의를 하니 그때서는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당장은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답변을 또 했다고 해요. 이제 화재에 대한 이 지하 차고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부천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폭발이 일어나고 완전 이제 연소까지는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면서도 시민 이제 그 차고지 위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거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지점들이 충분히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취재진에게도 용역을 할 예산이 당장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도에서 밀리면서 이제 뭐 내년쯤에 넣어볼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 넣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참사를 보면서 이번 화성 참사를 보면서 이게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후반기 시정 질문에서도 여러 번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할 텐데 조금 더 진전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지방의회 의정연수 도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부천시의원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전 부천시의회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에서 진행된 부천시의회 연수 중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성 시의원 B씨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는데요.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28일 오전 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후반기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전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는 다음 달 1일 이어집니다.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됐습니다. 27일 오후 4시 30분쯤 부천 오정구 삼정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목,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사고 당시 A씨는 작업을 하던 도중 5m 높이 구조물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장소는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